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 윤홍준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2회 전기산업계사 실기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접지 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에 관한 문제죠. 얘는 필기 때부터 요즘 최근 신축으로 나오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을 채우세요. 접지 시스템의 구분과 종류. 자, 우리 구분 어떤 걸 보호하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설비 보호해서 개통접지 우리 TN, TNS, TNC 그리고 TT, IT 이러한 개통접지 방식을 배운 적이 있죠. 그때 말하는 바로 그 개통접지. 그리고 또 어떤 접지? 그렇죠. 등전이 본딩 같은 인체 감전 보호 접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보호 접지. 그리고 낙뢰를 어떻게? 그렇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외부 피레 시스템, 내부 시스템이 있는 바로 그 피레 시스템 접지가 큰 구분에 속하고요. 그렇다면 종류는 뭐냐? 그래서 어떻게 내릴 거냐 이거죠. 그래서 나 홀로 내려가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나 홀로 내려가는 거 이게 바로 단독 접지. 그리고 같이 모아서 내리는 걸 우리가 크게는 공용 접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저압부터 특고압까지 모으는 게 바로 이 공통 접지. 그리고 저압, 특고압, 필의 통신까지 싹 다 통합해서 내리는 게 뭐다? 바로 통합 접지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개통 접지, 보호 접지, 필의 시스템 접지. 그리고 이쪽은 단독 접지, 공통합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아래 심벌의 명칭을 쓰세요. 오, 꽤나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너무 간단해 보여서. 자, 우리 M은 모터니까 우리 어떤 거예요? 그렇죠. 바로 전동기. 그리고 얘는 우리 수변전설비 과목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죠? 바로 전력 양계가 되겠죠. 그리고 얘 또한 우리 심벌 문제에서 가끔 탁 등장하는 바로 earthquake, 한마디로 지진 나는 거죠. 그래서 지진 감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벌 문제 자체가 자주 나오진 않지만요.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러한 간단한 것들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관등회로의 배선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에 답하시오. 요즘 최근에 필기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관등회로 쪽에서 400을 초과하고 그리고 1000 이하인 바로 요 느낌의 문제들이 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시기까지 스며들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배선 공사 방법 두 가지 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등회로 그러면 애자 사용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애자 사용은 또 쓰지 말래요. 그렇다면 일단 적어도 뭐는 하나가 기억나야 될까? 우리 무적 뭐가 있어요? 그렇죠.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케이블은 무조건 돼. 무조건. 그리고 나서 나머지 뭐예요? 좀 튼튼한 누구? 관공사 때려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합성수지관, 뭐 금속관, 그래서 가연성관 이런 것들을 관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거 말고 선생님 또 되는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물론 조건부로 뭐 정제된 장소로서 건조하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합성수지 몰드, 금속 몰드 그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이러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합성수지 몰드, 금속 몰드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2번. 애자 사용 공사 시 전선과 조형사의 이격거리는 몇 미리인가? 자, 미리로 물어봤어요. 그렇죠? 이 문제는 센치 문제도 있죠. 그리고 미리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거? 그 애자 사용 공사 필기 때 공부했던 걸 기억하시면요. 적어도 뭔 맞출 수 있어? 전선과 조형제, 전선과 전선은 바로 때리실 수 있죠. 우리 저압에서 전선과 조형제 전선과 전선. 자, 전선과 조형제는요, 나뉩니다. 2.5, 4.5. 그리고 얘는 6. 만약에 단위가 센치였다면 이거겠지만, 지금 뭘로 나왔어요? 그쵸. 미리로 나왔죠. 미리로 나왔으면 얘가 몇? 25mm. 얘는 45mm. 얘는 60mm가 될 테고, 그리고 이 두 개를 나누는 게 어떤 거? 그렇죠. 일반 상황, 건조, 나쁜 상황, 습한 장소. 그러면 지금 문제. 애자 사용 공사 시 전선과 조형사의 거리는 몇인가? 단 전선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하며 키워드 건조한 장소. 그럼 답은 몇? 25mm가 되겠죠? 그래서 센치로 나왔으면 2.5겠지만 미리로 나왔기 때문에 25mm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시퀀스 문제네요. 그런데 너무 쉽다. 왜요? 지금 미완성 시퀀스를 참고하여 PB원을 눌렀을 때
자기 유지가 되도록 완성하시오. 자, 그럼 우리 항상 푸시 버튼, 스타팅, 자기 유지, 인터럽 또는 오프 버튼. 그러면 푸시 버튼, 그리고 뭐 자기 유지, 그리고 뭐 그렇죠, 오프 버튼. 그래서 이렇게 자기 유지만 넣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보너스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전로의 절연저항에 대해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옵니다. 역시나 절연저항 시기에 이렇게 가끔 툭툭 튀어나오는데 우리 항상 얘 공부할 때 뭐부터? 그렇죠. 첫 번째 칸을 꼭 잘 외워놓자. 우리 영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500이야 500초가 이거는 간단하고 영어다. 그때 뭐 250, 0.5.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하면 끝나? 2배 치기. 그래서 250 2배, 500 2배, 1000. 그리고 얘는 2배 해서 뭐 0.5에서 1 이렇게 체크하는 문제였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가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사용자납이 지금 20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공급 전류가 나왔어요. 그러면 최대 공급 전류, 우리 항상 최대 공급 전류에 우리 누설 전류 몇? 2000분의 1. 여기까지는 필기에서 잘 나와요. 그런데 지금 단상 2선식 가공전선 2선을 총괄한 것과 와, 이 문제 조금 난이도 올렸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뭐 그렇죠. 하나니까 2선을 총괄한 것 이렇게 곱하기 2까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표 하면서 얘가 1000이 될 테고 1000과 얘를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몇이 떠요? 0.03 암페어가 뜰 테고 그리고 지금 절연 저항을 물어봤네. 근데 저항은 너무 쉽죠. 우리 R은 뭐예요? 그렇죠. I분의 V지 뭐. V는 IR이니까. 그러면 방금 전류 몇 구했어요? 그렇죠. 0.03을 구했고 그리고 전압 주어졌습니다. 몇 볼트? 200볼트. 그러면 200을 0.03으로 나누면은 몇? 6666.67 뭐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죠. 원래는 이거 몇이에요? 그쵸? 6666 이렇게 나갈 텐데 어떻게?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이 정도의 값이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은 단상 3선식 선로에서 설비 불표용률이 몇 %냐 이렇게 물어봤네요. 설비 불표용률 문제가 나왔고요. 일단 전기 방식은 단상 3선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상 3선식에서는 가운데 중성선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 부하의 차이가 얼마냐 이게 중요하죠. 따라서 위에 부하는 8kg, 밑에는 5kg니까 결국 설비 불표용률은 얘네들의 차이 8에서 5를 뺀 다음 전체 부하의 평균치니까 다 더하셔서 단상에서는 2분의 1을 곱하시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 다음 곱하기 100을 하시면 28.57%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쉽게 말하면 점수를 주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 모든 부하는 전등 부하로 한다라고 준 이유가 우리가 원래 설비 불표용률 구할 때 각 부하에 대해서 피상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킬로와트로 줬기 때문에 피상분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등 부하라고 말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역률을 1로 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역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역률을 1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8kW나 8kVA나 똑같다라고 보시고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변압기 용량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은 A군, B군 수용가의 변압기 용량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세요. 지금 도면이 나와 있는데 왼쪽이 A군이고요. 그렇죠? 오른쪽이 B군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30kW 수용률, 부동률 나와 있으니까 이게 부하의 용량, 즉 설비 용량이 되겠죠? 얘도 부하 설비 용량이 150kg, 수용률, 부동률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변압기 용량 구하라라고 한다면 여기 가운데다가 써볼게요. 자, 변압기 용량 TR이라고 가정하고요. 우리가 부하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수용이라고만 쓸게요. 자, 부동률로 나누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역률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자, 근데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여기 역률은
이 설비 용량이 킬로와트로 나왔을 때만 나눠줍니다. 이렇게 아마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럼 지금 설비가 130킬로와트, 여기도 킬로와트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역률로 나눠주는 게 맞죠. 근데 지금 문제 보니까 역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안 주면 1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역률은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군에 대해서 변압 용량 구하면 설비는 130, 그 다음에 수용률 곱하시고 부동률과 역률 나누면 되니까 이거 바로 표시해 볼까요? 자, 요 설비 용량 130에다가 수용률 0.6을 곱하시고 얘네들을 부동률 1.3에다가 역률 1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A군의 변압 용량이 나올 거고요. 자, B군도 마찬가지로 설비 용량 150에 수용률 0.6 곱하시고 다시 얘네들을 부동률 1.5와 역률 1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A군, B군의 변압 용량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이 이렇게 묶였으니까 당연히 메인 고압 쪽에 합성값 구하라 그러면 여기 변압기 최대와 여기 최대를 다시 부동률 1.3으로 나눠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 문제가 방금 보셨듯이 A 수용가 쪽에 대한 변압 용량 구하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설비 용량의 수용률은 곱하고 부동률과 역률로 이렇게 나눈 거죠. 자, 공식은 답안지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계산식만 적으시면 60kVA가 나올 거고요. 똑같이 B 수용가 쪽에 B 쪽의 변압기 용량도 설비 용량의 수용률 곱해 주시고 부동률과 역률로 이렇게 나눠 주시면 얘도 똑같이 60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60 두 개를 다시 세 번째 문제 보시면 고압 간선에 걸리는 최대 부하를 구하라라고 돼 있고요. 여긴 킬로와트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 역률을 물론 1이지만 1이니까 뭐 넣나 안 넣나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의미적으로 보면 역률은 넣는 게 아니죠. 그냥 부동률 1.3으로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변압 용량을 더하셔서 1.3으로 나눠주시면 합성한 최대는 92.307이 돼서 정답은 92.31kW라고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 보면 이것도 이제 관연도에 출제됐었던 문제죠. 삼상 3선식 배전솔로의 한 선당 저항은 3, 리액턴스가 2ohm이고요. 수전단 전압이 6000V, 수전단의 용량 480kW, 역률은 0.8, 삼상 평형 부하가 접속돼 있을 때 송전단 전압과 송전단 전력, 송전단의 역률을 구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고 있네요. 지금 삼상 3선식이고요. 수전단 전압이 6000V고요. 그다음에 수전단의 용량이 480kW. 그러니까 수전단에서 부하를 480kW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역률은 수전단 역률이 되겠죠. 0.8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송전단 전압부터 구해본다면 당연히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에서 전압 강화를 더하면 되겠죠. 그때 이 전압 강화를 구하는 방법은 삼상 3선식이니까 루트 3i에 r 코사인, x 사인 이렇게 구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요 전류 i 대신에 전력 값을 이용한다면 VR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라는 식으로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구하시든 이렇게 구하시든 상관없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이렇게 구하려면 전류를 따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전류 I를 구하기 싫어서 이렇게 구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이 문제는 얘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송전단의 전력이라든가 또는 송전단의 역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전류값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전류를 계산을 했는데 어쨌든 이 문제 자체에서는 우리가 전류를 안 구하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니까 요거다 그대로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수전단 전압 6000, 그 다음에 수전단 전압에다가 수전단 전력을 올려놓으면 되니까 6000분의 480에 킬로기 때문에 10의 3승 하신 거고요. R은 3옴, X가 2옴, 역률이 0.8이니까 사인은 0.6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636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전단 전압을 구하셔도 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앞에 식을 이용한다면 내가 전류를 먼저 구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럼 전류는 3상이니까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라는 식으로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루트 3배에 수전단 전압이 6000, 역률은 0.8, 수전단의 전력이 480kW니까 480에 10의 3승.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서 요 전류 I를 구한 다음에 전류 I 값을 요 자리에 집어넣고 R과 코사인, X 사인 다 넣으시고, 왜냐면 역률은 0.8이니까 사인은 당연히 0.6이 되겠죠. 이렇게 대입하셔서 계산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한 방법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I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는 방법, 그냥 바로 이렇게 구하시는 방법. 둘 중에 편한 걸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송전단의 전압은 6360V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송전단의 역률 물어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송전단의 역률을 구하기 전에 이 문제는 세 번째 송전단 전력을 먼저 구하시는 게 편합니다. 이걸 구해야 여기서 전류를 찾고 그 전류 가지고 2번을 풀 수 있는 거니까 저희는 3번을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송전단의 전력을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송전단 전력은 수전단 전력에다가 이게 전력 손실이 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결국은 원래 송전단의 전력은 수전단 전력에다가 전력 손실을 더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따 3상 3선식이니까 이 전력 손실은 3i제곱의 r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구해서 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손실이에요.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뭘 알아야 되느냐? 전류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바로 앞에 1번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3상에서 루트 3 v 코사인 분의 p라는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류를 구하시면 57.74A라는 전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 전류 I를 여기다 집어넣으셔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송전단 전력이 나오게 되죠. 자, 이때 단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480, 얘는 킬로와트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3i제곱 r을 그대로 계산하시면 이건 와트가 나오죠. 따라서 10의 마이너스 3승 하셔서 킬로와트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송전단의 전력이 510kW가 된다라는 거를 구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송전단의 전력은 수전단의 전력에다가 전력 손실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전력 손실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요 전류 공식, 요 루트 3 v 코사인 분의 p라는 식을 아예 여기다 넣어버립니다. 그죠? 넣어버리니까 우리는 어떤 식이 나오게 돼요? 자, 수전단 전력에다가 요 전력 손실이 이런 식 아마 보신 적 있죠. V제곱, 코사인 제곱, P제곱에다가 R을 곱해도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다가 수전단의 전압, 수전단의 전력을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대입해서 계산하셔도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도 조심하실 것은 여기다가 480 넣으실 거니까 480 이렇게 넣으시면 킬로와트가 된다는 거. 자, 여기다가도 숫자 그대로 집어넣으면 와트가 되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3승 해주셔야 킬로와트로 나올 수 있겠죠? 요 단위만 잘 맞춰서 둘이 더해 주시면 얘랑 똑같이 510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구해서 계산하시는 방법 하나, 또는 아예 그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력 손실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 구하는 방법, 둘 중에 어떤 걸 해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송전단 전력을 구하신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셔서 이제 2번에 송전단의 역률 구하라 그러면 우린 기본적으로 역률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을 가지고 역률로 나타내죠. 당연히 송전단의 역률이니까 여기 피상전력도 송전단에 대한 피상전력이고 얘도 송전단의 유효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방금 송전단의 전력은 510kW라고 3번에서 계산을 했고, 그러면 피상전력만 구하시면 되는데 피상전력은 당연히 3상에서 루트 3 VI가 되겠죠. 이때 여기는 송전단 전압 들어가면 되고요. 전류는 아까 뒤에서 구한 요 전류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을 송전단 기준으로 계산하셔서 역률을 구하시면 80.18%가 나오게 되고요. 정답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꼭 문제에서 물어본 순서대로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1번, 2번, 3번으로 물어봤다 하더라도 편한 것부터 푸시고 나중에 요 2번으로 오시는 게 아마 쉽게 푸시는 방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 보시게 되면 150 kVA 22.9에 380, 220 전기 방식이 있고요. 퍼센트 저항이 1.1이고요. 퍼센트 리액턴스가 4.85%일 때 단락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되느냐. 자,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 한마디로 단락비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단락비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 측의 임피던스는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주어진 값만 가지고 계산하라 그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단락 전류 구하는 공식은 여기 보셨듯이 단락 전류는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전격 전류를 곱해주시면 되죠. 이때 퍼센트 Z 자리에는 퍼센트 저항과 리액턴스 값으로 줬으니까 얘네들을 합성하기 위해서 R의 제곱, X제곱의 루트로 이렇게 합성하셔서 얘를 집어넣으시면 결국 얘가 4.97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고 요게 20.12가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그러면 전격 전류의 20.12배니까 배수만 물어봤죠. 그럼 20.12배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답안 작성하실 때 꼭 이렇게 똑같이 쓰실 필요 없는 거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아예 미리 여기다가 단락 전류는 퍼센트 Z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 IN이니까 여기다가 바로 우리가 그냥 1.1% 제곱 1.1% 제곱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4.85의 제곱 루트 이렇게 하시고 100 곱하기 전격 전류 IN 이렇게 하신 다음에 요걸 한 방에 계산기로 누르면 얘하고 소주 조금 다르게 나오죠. 이게 아마 20.11 뭐 이렇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 계산식 중간에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소수점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 최종 정답에서도 약간의 오차가 생기는데 이런 거는 다 정답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답하셔서 20.11배라고 쓰셔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안 쓰고 아예 처음부터 단락 전류가 전격 전류의 몇 배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전격의 배수를 물어봤다는 건 결국 단락비를 물어봤다는 얘기죠. 그럼 바로 우리가 단락비를 KS라고 한다면 퍼센트 Z분의 100 이렇게 하면은 단락비가 되는 거니까 요거 바로 아까처럼 1.1의 제곱 4.85의 제곱 루트의 100 요렇게만 쓰셔도 되겠죠. 여기 전격 전류 안 쓰고 이렇게 해서 계산한 다음에 이게 그대로 배수가 되는 거니까 단락비로 풀어도 정답이 됩니다. 결국 요게 단락비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요 단락비만 갖다가 계산을 하셔도 되고 전격 전류 집어넣어서 전격 전류의 몇 배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셔도 되고 답안 작성하는 건 여러분 편한 대로 쓰시면 됩니다. 한 맞게만 나오면 다 정답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유념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자, 다음 이어지는 문제 보겠습니다. 고장 계산 문제인데요. 아래 그림과 같은 22의 3.3kV 수전 설비에서 3.3kV 즉 F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여기가 F점이죠. 여기 52, 4번, 52 밑에 여기 F점, 여기서 사고 났다는 얘기예요. 이때 물으면 답하세요. 단 수전점의 단락 용량은 900메가다라고 했네요. 수전점이 어디냐? 인입구 여기죠. 요 MOF 있는 요 인입구 여기가 수전점입니다. 요 수전점에서 단락 용량 PS가 900메가다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변압기 2대 전격은 동일하답니다. 여기 지금 변압기 2대가 있는데 전격이 동일하다는 거는 둘 다 전격이 2메가고 퍼센트가 5% 똑같은 게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변압기 2대 병렬 운전되는 거 보고 계시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문제가 뭔가 봤더니 F점에서 합성 임피던스는 몇 퍼센트냐. 자, 요 F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전원축을 바라봤을 때 전체 합성 퍼센트가 얼마냐. 이거 얼핏 딱 보고서 여기가 변압기가 5%, 5%니까, 그쵸? 둘 다 5% 두 개 병렬이니까 5%짜리가 두 개 병렬, 2.5% 이렇게 하는 순간 틀리는 거죠. 지금 전원 측에, 즉 수전점에 단락 용량을 줬다는 건 전원 측에도 퍼센트 임피던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퍼센트를 찾아서 변압기랑 합산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풀려면 우리가 단락 용량 공식에서 여기다 쓸게요. 자, 단락 용량 PS는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전격 또는 기준 용량 PN 이렇게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얘를 900으로 줬고 기준 용량은 얼마라고 안 줬습니다. 그럼 전격이나 기준을 안 줬으면 우리 마음대로 정하시면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얘랑 똑같은 900으로 해버리면 제일 편하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얘가 900이 나오려면 얘도 900이라고 했을 때 이 %Z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이 돼야 되니까 얘도 100이 나와야 똑같은 900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단락 용량 900이라고 보고 우리가 기준 용량도 900이라고 본다면 그럼 먼저 전원 측에 %Z는 100%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전원 측의 %Z는 자, 이 둘이 자리 바꾸는 거죠. 예, 이렇게 자리 바꾸시면 900분의 100에다가 900 이렇게 하셔서 이게 100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지금 이 전원의 %가 100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울게요. 그러면 수전점 여기에 100%가 들어있다 이 얘기고 100%. 자, 그 다음에 변압기 두 대는 병렬인데 이 변압기의 %가 5%라는 건 2메가를 기준으로 5%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기준 용량을 900메가로 잡았으니까 요 %를 900메가 기준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환산하는 방법 어떻게 됩니까? 자, 환산 % 구하려면 원래 자기 용량분의 기준 용량에다가 원래 %를 곱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변압기 한 대에 대해서 %를 해봅시다. 자기 용량이 2, 새로 정한 기준 용량은 900, 여기에 %가 5%였죠. 자, 요걸 계산하시게 되면 얘가 아마도 2250이 나온다고 해요. 2250%가 됩니다. 그러면 얘도 5%가 아니고 2250%고 여기도 변압기 똑같은 게 있으니까 2250%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F점에서 바라보면 변압기 두 대는 병렬이니까 얘네 둘이 병렬, 전원의 100%가 직렬. 그래서 결국 얘하고 얘네 둘하고 합성하시면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하는 방법은 둘이 병렬이니까 반 나누면 되죠. 네, 그러면 결국 100% 더하기 2250을 병렬이니까 반으로 나누시면 되죠. 물론 병렬이니까 밑에는 더하고 위에는 곱하고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게 두 개니까 그냥 나눠버리면 이게 1150이니까 1225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1225%가 나오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락 용량은 이렇게 돼서 얘를 900이라고 줬으니까 기준도 900으로 본다면 똑같이 900으로 본다면 전원의 %가 100%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는 한 대 기준으로 여기 환산한 거죠. 아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2분의 900이 결국 450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2250이 나왔고 병렬이니까 절반. 그러니까 이렇게 답안 작성하지 마시고요.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쓴 것처럼 이렇게 쓰세요. 전원 측의 %는 이렇게 계산해서 100%고 그 다음에 변압기는 이게 변압기죠. 변압기는 이렇게 환산해서 요 식은 쓸 필요 없지만 이렇게 환산해서 2250이 나와서 결국 합성하게 되면 이렇게 합성해서 1225가 나온다. 그래서 요게 1번 전원 측의 % 요거 적으시고 변압기에 대해서 %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합성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어쨌든 합성한 값은 F점 기준으로 1225%가 합성이 된 겁니다. 자, 요것만 구하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죠. 2번에 보면 단락 용량 구하라 이겁니다. 52포니까 아까 사고 난 지점에 차단기 단락 용량 구하라는 거니까 단락 용량은 %Z분의 100에다가 기준 용량 곱하시면 되죠. 그럼 %는 1225%고 기준 용량 900마가로 봤으니까 그대로 대입하시면 정답이 나올 거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F점에서 단락 전류 구하세요 라는 거죠. 그럼 단락 전류는 역시
이렇게 단락전류는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전격전류 곱하시면 되는데 전격전류가 안 나왔으니까 퍼센트 Z분의 100에다가 전격전류 대신에 루트 3 V분의 기존 용량 PN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가 아까 1번에서 합성한 1225% 넣으시면 되고 전압에다가는 F점의 전압이 아까 얼마였습니까? 3.3kV 측에서 사고 난 거니까 F점의 전압은 3.3이 되겠죠. 여기는 3.3kV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 용량은 우리가 900메가로 봤으니까 900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항상 계산할 때 위아래 단위가 맞아야 됩니다. 3.3kV고 900메가볼트 암페어니까 얘는 킬로고 얘는 메가기 때문에 맞추려면 여기다가 10의 3승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10의 3승 하셔야 얘가 뭐가 돼요? 킬로로 바뀌겠죠? 그럼 킬로볼트 날아가고 암페어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의 3승까지 해주시면 쭉 계산하시면 이만큼의 단락전류가 계산돼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장 계산할 때 아시는 바와 같이 기준 용량은 어떤 값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출제자가 기준 용량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기준 용량을 얼마로 하라라고 안 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풀어도 되죠.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수전점, 즉 전원 측에 단락 용량이 900메가입니다라고 줬는데 기준에 대해서 안 줬으니까 나중에 환산하기 귀찮아서 나는 여기 변압기 용량 2메가, 요 2메가볼트 암페어를 기준으로 정하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나는 기준 용량 PN을 2메가볼트 암페어로 하겠다. 그럼 아까처럼 단락 용량 PS는 퍼센트 Z분의 100에 기준 용량 PN이니까 여기서 얘가 똑같이 900이라는 건 준 거고요. 나는 요번에 이 기준 단락 용량 900이라고 준 거고 기준 용량을 나는 2메가로 본 거니까 요 조건에서 전원 측의 퍼센트를 구할 수 있겠죠? 둘이 자리 바꾸면 되니까 그 요식을 생각하신 다음에 이제 답안지에다가 첫 번째 전원 측에 대해서 주셨을까요? 칸이 좀 좁으니까 아까처럼 자, 전원 측에 대해서 퍼센트 Z를 먼저 구하시면 둘이 자리 바꿔서 900분의 100 기준 용량은 그냥 2를 곱하시면 이게 뭐 얼마 나오겠죠? 아까보다 훨씬 작은 값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전원 측의 퍼센트를 구한 다음에 우리는 기준을 2메가로 봤으니까 변압기 5%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죠. 얘도 5%, 얘도 5%니까 그럼 병렬이면 반이니까 2.5%가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합성 퍼센트를 구하면 합성값은 요 전원에서 계산한 퍼센트에다가 5%, 변압기 5%를 그대로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요것도 전체 합성 퍼센트 1번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요렇게 계산한 값이 언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계산 눌러보신 다음에 요렇게 계산된 요 합성 퍼센트를 1번에다가 적으셨다면 2번에서 똑같은 식에서 요 자리에다가 아까 말한 그 퍼센트를 넣으시고 여기 용량도 900이 아니라 2메가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3번에서도 단락전류 구할 때 여기 퍼센트 Z 자리에 1225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합성값을 넣으시고 여기 용량에다가도 2메가를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출제자가 문제에서 기준 용량을 얼마로 하라 이렇게 줬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이 편하게 기준을 정하셔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기준을 900으로 하시든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숫자로 정해서 하시든 최종 결과는 맞게만 나오시면 모두 정답이 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 보니까 부하율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부하율을 식으로 나타내고 표시하고 부하율이 적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의미를 적어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일단 부하율의 공식은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의 비를 이렇게 100번율로 나타낸 요게 부하율이죠.
그리고 이 부하율의 원래 의미가 뭡니까? 최대와 평균을 비교해서 결국 부하의 변동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부하율이 낮을수록 부하의 변동이 심한 거고요. 부하율이 높을수록 부하 변동이 적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하율이 적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 저긴 없습니다만 부하의 변동이 크다. 그렇죠? 부하의 변동이 크다. 변동이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급 설비가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잘 사용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부하율이니까 부하율이 낮을수록 공급 설비가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효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셔도 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급 설비의 이용률이 떨어진다, 낮다. 이 같은 의미가 됩니다. 설비가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한다는 얘기 자체가 설비 이용률이 떨어진다, 낮다 이런 뜻이니까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말하셔도 되고, 또 부하의 변동이 크다라고 하셔도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평균 전력과 최대 전력의 차가 커지게 되니까 설비가 가동률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말이 너무 길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요 말이나 요 말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쓰라 했으니까 이 중에 하나를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번에 이어지는 문제는 전열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전열기 문제가 아니고 전압 문제네요. 그죠? 전열기의 전압이 1.1배가 상승했을 때 전력이 몇 % 증가 또는 감소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압이 1.1배로 올라갔대요. V죠. 전력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P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P와 V의 관계를 물어본 겁니다. V가 변하면 전력도 P도 변할 텐데 그 P가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력 P에 대한 식을 봤더니 VI더라. 그죠? 또는 I 제곱에 R도 있다. R분의 V제곱도 있다. 자, 공식은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럼 내가 이 중에서 어떤 식을 정리해서 풀어야 되느냐. 일단은 전압하고의 관계니까 전압 V가 들어있는 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기 V가 들어있네요. 여긴 V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V가 들어있는 식을 우리가 선택한 다음에 내가 이 식으로 풀 거냐 이걸로 풀 거냐는 건데 얘기가 달라지죠. 첫 번째 식을 보시면 전력과 전압은 비례 관계입니다. 근데 이 식으로 본다면 전압 제곱의 비례가 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풀 거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로 풀어야 되느냐는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식을 잘 보시면 전력과 전압, 얘네 둘만의 관계를 따질 때는 나머지가 변하면 안 되죠. 고정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전압이 변하는 상황에서 전류까지 변한다? 그러면 얘도 변할 텐데 얘는 무시해버리고 얘네들만 비례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항상 한쪽은 고정돼 있고 일정한 상태에서 나머지 전압하고 관계만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전류가 일정하다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한다, 일정하게 흘린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얘가 일정하단 말이 없어서 이 식을 가지고 풀 수는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류가 일정하다는 전제가 없다면 전압이 변할 때 전류도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하고만 관계를 따질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요 식 가지고 본다면 전압하고의 관계를 따질 때 그럼 R은 일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R이 어디 있는 R이냐? 바로 이 전열기에 들어있는 저항값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열기를 다른 전열기로 바꿨다 이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동일한 전열기를 갖다 놓고 똑같은 전열기에서 전압만을 바꿔준 거니까 전열기 내부의 저항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얘는 고정된 상태에서 전압하고 관계만 따지는 거니까 당연히 전압 제곱의 비례식으로 우리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은 답안지에 적을 필요는 없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이 문제는 전력과 전압이
제곱의 비례 관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압이 상승했을 때 나중에 전력을 P2, 처음 전력을 P1이라 가정한다면 얘네들은 전압 V1과 V2의 결국 제곱만큼 비례해서 증가될 거다, 변할 거다 이거죠. 그럼 원래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로 본다면 V2는 여기에 1.1배만큼 될 거고 거기 제곱을 한 다음 퍼센트로 물어봤으니까 곱하기 100을 하시면 121%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냥 전력이 몇 퍼센트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가나 감소된 양을 물어봤으니까 실제 기본이 1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21이 됐다는 건 100에 비해서 21%만큼이 증가됐다. 따라서 정답은 21% 증가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깔끔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축전지 용량에 관한 문제인데 독특하게도 대부분 축전지 용량을 직접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는 용어를 물어봤어요. 그죠? 축전지 용량 구할 때 이런 식을 가지고 구합니다. 그때 L과 K와 I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인지 이 용어를 답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L은 우리가 보수율 또는 뭐라고 하죠? 경련, 용량, 저하율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그게 더 어려우니까 보통 아마 보수율로 많이 적으실 거예요. 보수율. 그다음 K라는 것은 용량 환산 시간이라고 쓰셔도 되고 또는 용량 환산 시간 계수죠. 원래 정확히는. 그래서 원래는 계수값인데 용량 환산 시간 계수 이렇게 쓰셔도 되고 계수자는 생략해도 되니까 그냥 용량 환산 시간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I는 방전 전류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콜라우시 브릿지법을 가지고 접지 저항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이번에 전기 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또 숫자만 바꿔서 산업 기사에도 출제가 됐네요. 자, 콜라우시 브릿지법에서 접지 저항을 측정할 건데 상호간의 저항이 지금 A, B 사이가 20, B, C 사이가 15옴, C하고 A 사이가 15옴이 됐다는 겁니다. 측정한 결과. 이때 B 지점의 접지 저항 구하라 이거죠. GB의 접지 저항 값이 얼마냐? B, 여기를 물어본 겁니다. 그럼 콜라우시 브릿지법이 뭐예요? 일단 여기다 쓸게요. GB는 무조건 2로 나누신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가까이 붙어 있는 애들은 더하고 멀리 떨어진 애는 빼는 거죠. 그럼 20 더하기 10 빼기 1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걸 계산하시게 되면 7.5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바로 펀데스 문제입니다. 조명 설계 문제인데요. 워낙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니까 제가 여러분들 연습 꼭 하라고 말씀드렸었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이 25m, x가 25m, 길이 y가 20m라고 했을 때 조명률 u는 50%, 즉 0.5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어떤 사무실의 전광속 F가, 광속 F가 8000 루멘의 형광등을 설치할 때 이때 조도가 350 럭스, 조도 2가 350 럭스, 그 다음 이 사무실에 필요한 형광등 수량, 등수를 구하여라. 이때 유지율은 0.7, 즉 유지율 M은 0.7로 계산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펀데스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등기구의 개수는 FU분의 DES가 되겠죠. 다만 D는 유지율의 역수니까 0.7의 역수 350 곱하기 이와 같이 계산하게 되면 쭉 나와서 얼마 나오나요? 62.5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절상하셔야겠죠. 몇 등이 되나요? 63등이 정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워낙에 자주 나오는 실기 유형의 조명 문제니까 꼭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비율 차동 관련 문제인데 그래도 평이한 문제가 나왔죠. 그림은 발전기 상간 단락보 대전 방식 도면한 것이다. 뭐 물음에 답하라고 했는데요. 문제 그림을 보시면 지금 1번 점선 안에 계정기 명칭은 뭐 화면에 보이고 있지만 비율 차동 계정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A, B는 무슨 코일이죠? 억제 코일. 그래서 A하고 B는 똑같은 억제 코일이고 C는 당연히
동작 코일. 그래서 아마 두 번째 문제가 다음 중 A, B, C 코일 중에서 동작 코일 누군가? C 코일이죠. A하고 B는 억제 코일. 그리고 여기 동작 코일 C, 동작 코일의 동작 전류 ID 값 얼마인가? 자, 화면에 뭐 답은 나왔지만 한번 볼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율 채동 계정기 나오면 그죠? 내부 고장이죠. 발전기, 변압기, 모선, 내부 고장 시 동작하는 계정이 됐습니까? 지금 바로 여기가 내부에서 고장 났다. 그러면 당연히 고장점은 임피던스가 여기니까 지금 1차 측의 전류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러면 CT는 감극성이니까 반대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I1이 대기하고 있다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은요, 바로 이렇게 전류가 빠져나가죠. 그러면 CT는 반대로 이렇게 해서 됩니다. 그래서 I2. 자, 우리는 여기서 조심할 게 있죠. 바로 회로적으로 조심할 건 이겁니다. 회로적으로 여기에 KCL 적용하시면 빨간 거 I1, 파란 거 I2 들어와서 여기 동작 코일에 회로적으로 얘기하면 더하기로 되는 것 같은데 비율 치동 계정기는 기본적으로 1차와 2차의 전류차가 일정 비율 이상일 때 동작하는 계정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동작 코일을 쓸 때 그죠? 절대값 그리고 그림상에는 회로적으로는 더하기로 보이는데 실제로 뭐죠? 차 바로 1차와 2차의 차 절대값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3번의 답은 동작 코일의 전류 어떻게 되는가? 절대값 I1 빼기 I2. 자, 네 번째 이야기는 병렬 운전 조건인데 여기는 발전기입니다. 그죠?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도 있고 발전기인데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중에서 세 가지 쓰라고 놨습니다. 화면에는 네 가지인데 보통 이런 거 공부하시면 여기 앞대가리 그죠? 기전력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빠뜨리고 계시는데 반드시 그죠? 기전력 시작 포인트가 기전력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거 많이들 공부하셨죠? 파주 윙크 우리가 경기도 파주에 들어가면 그죠? 어서 오세요 윙크 파형이 같을 것 주파수 같을 것 위상 크기 네, 단 앞에 보죠? 공통 단어 기전력에서 파주 윙크 하시면 가볍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콘덴서 용량 관련된 문제인데요. 문제 보시면 첫 번째 부하 조건 역률 0.6 뭐 문제 언급 안 됐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지상이죠. 바로 용량 300kV인 부하가 있다. 이 상태에서 콘덴서 설치해서 세타2 나왔죠. 합성 역률 즉 개선 후 역률 세타2 0.95 그러면 여기는 세타1 0.6 자 이런 상태에서 바로 1번 콘덴서 용량인데 맨 마지막에 친절하게 출제원이 유효 전력이 일정하다 뭐 이런 거는 벡터도 그릴 때 도움되는 건데 자 이해를 두기 위해서 그림 하나 볼까요? 유효 전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가로가 유효 전력 가로가 유효 전력 그리고 우리는 세로가 무효 전력 그리고 빗변 바로 피상 전력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세타1이 0.6이죠 여기가 0.6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유효 전력 값을 주어지는데 지금 이 문제는 피상 전력 여기가 300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유효 전력은 뭐죠 300에다가 코사인 세타 즉 300 곱하기 0.8 이렇게 0.6이죠 0.6
그리고 우리는 여기 무효전력은 당연히 300에다가 사인,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은 0.8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즉 유효전력 일자 요거죠. 이 상태에서 세타2가 0.95예요. 그러면 이때 콘덴서 용량은 이 끝점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바로 콘덴서 용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콘덴서 용량. 이때 바로 여기 점선. 그래서 여기 피상전력이 점선 이렇게. 이 실선과 점선은 서로 다른 거 아시죠? 여기가 문제 조건에서 0.95다 이렇게. 자, 그래서 콘덴서 용량은 여기 1번 이렇게 1번 이렇게 1번. 그래서 요런 거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가 2번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 보시면 콘덴서 용량은 그림 보시면 1번 빼기 2번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머릿속에 암기하고 계시는 물론 이제 지금 1번은 화면에 보일 때는 이게 뭐 240, 요 2번은 그죠? 이 점선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300 곱하기 0.6 유효전력 있죠? 2번은 요 작은 직각삼각형의 무효전력이니까 P 탄젠트를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해를 도우려고 지금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식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만 그러고 이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이런 공식이 느낌 오시죠? 자, 그래서 1번은 자, 지금 우리가 300 곱하기 0.8 지금 이렇게 좁아서 여기 집어넣고요. 2번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 지금 요 별표 그 다음에 2번은 바로 300에 0.6 이게 일종의 180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들어가요? 이 P 탄젠트니까 무효분은 P 탄젠트. 그러니까 각이 0.9니까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0.95 그리고 여기는 루트 1 마이너스 0.95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 보세요. 자, 풀이 과정에 요 덩어리가 그래서 이 덩어리가 이렇게 첫 번째를 곱하면 이거 나가 떨어지죠. 그게 바로 300 곱하기 0.8 1번 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게 이렇게 곱하시면 이거죠. 300 곱하기 0.6 0.9에 루트 1 마이너스 0.95 제곱.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이런 수식이 바로 이해가 되십니다. 그런데 좀 그림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콘덴서 용량은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P 탄젠트 세타1 탄젠트 세타2인데 여기 앞대가리가 조금 이상합니다. 앞대가리가 그죠? 자, 그 이유는 이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문제 조건에 유효전력 킬로와트가 나오는데 지금 이 문제는 KVA가 나왔죠. 그러면 자, 여기 300이라는 건 이 그림상에서 여기 값이 그죠? 여기 값. 그러면 지금 여기 공식의 얘기는 P 유효전력은 친절하게 그죠? 일정하게 나왔죠. 요거예요. 요 노란색. 이 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300에서 즉 요 보라색과 이 색깔이 있는 거 보라색과 노란색이 이루는 각이 뭐죠? 0.6. 그래서 우리는 이거예요. 문제에서 유효전력이 안 나오고 피상전력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역률을 곱하는 건데 역률이 두 개가 있잖아요. 바로 세타1 0.6, 세타2 0.9서 반드시 요 유효전력 300 곱하기 0.6 나오려면 세타1을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적용하시면
여기 앞대가리에 변압기용량 KV에다가 코사인 세타 1을 곱하면 이거 돼.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다 이겁니다. 제가 지금 말을 많이 했지만 이런 문제 나오면 그림을 그려서 콘덴서가 여긴데 1번 빼기 2번이야. 근데 이 그림이 어려우시면 그죠? 이런 공식을 기억해서 풀면 되는데 앞에 조건이 달라. 여기는 KVA 나왔어. 그때는 계산전 역률 코사인 세타 1을 곱해야지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다. 그래서 계산기 뽕 때리면 180.84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이거는 읽으면 답이죠. 우리는 전력용 콘덴서 부속 장치에 그죠? 잔류전화 방전 나오면 방전 코일. 약호는 DC 하는 거 DC 아시죠? DC. 그래서 우리가 방전 코일, 디스차지 코일. 그래서 물론 답은 이제 명칭 쓰는 거지만 머릿속에서 방전 코일, DC. 그리고 직렬 리액터 역할 나오면 그죠? 일반적인 역할은 제5 고주파 제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물론 전력용 콘덴서는 그죠? 부하의 역률 개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죠. 물론 직렬 리액터는 약호가 시리어스 리액터 SR 되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콘덴서 용량 40kVA 던져주고요. 3상 나오는 전압은 뭐죠? 성간 전압이죠. 우리는 이거 성간 전압을 V라고 할게요. 그리고 주파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선 방식에 따른 용량인데 당연히 C라고 하시면 정전 용량이죠. 콘덴서 용량을 정전 용량 C로 나타내라. 근데 1번은 델타, 2번은 Y입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공식이 있는데 우리는 한번 유도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원래 이런 이야기 아시죠? 델타는 Y보다 뭐죠? 용량이 3배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대표로 할게요. 자, 여기다가 델타 결선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델타 결선, 3상 델타 결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이 나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선과 선이 무슨 전압이죠? 성간 전압. 여기는 콘덴서 내부니까 뭐죠? 상전압. 근데 델타 결선은 아시겠지만 상전압과 성간 전압이 서로 뭐죠?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콘덴서니까 C고요. 기본 단위는 페럿이죠. 자, 그러면 한 상에 콘덴서 흐르는 전류를 IC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먼저 콘덴서 용량을 구할 건데요. 자, QC라고 할게요. 자, 근데 우리는 뭐죠? 델타 결선. 자, 먼저 델타 결선은 A상, B상, C상이라고 하면 하나, 둘, 세 개죠. 먼저 요거 그림 그렸죠. 하나의 콘덴서 용량은 기본적으로 용량이라는 건 단위가 VA죠. 일명 전압 곱하기 전류.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전압이 그리고 전류는 IC죠. 그런데 델타 결선 전체는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세 개니까 그죠? 똑같은 거 몇 개? 3배. 앞에가 3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공식의 변신 필요하죠. 자, 여기 콘덴서 C에 흐르는 전류 IC는 옴의 법칙. C는 현재 페럿이죠. 옴으로 바꿉니다. XC는 용량 리액턴스는 뭐죠? 그렇습니다. 오메가 C분의 1. 그리고 전압은 2. 그럼 정리하면 오메가 C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오메가 C2를 넣으시면 우리는 3 오메가 C2 자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단위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의 단위는 볼트, 전압, 암페어, 전류. 그래서 VA죠. 네, 기본적으로 콘덴서 용량은 기본 단위가 KV예요. 그래서 우리는 VA를 KV 바꾸려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3하고
자, 오메가 C2 자승하고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야지 비로소 자, KV가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무슨 전압 들어갔죠? 상전압. 근데 시험은 무슨 전압이 나오죠? 성간전압. 근데 델타는 E하고 V가 똑같으니까 조건 없이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쓰면 그래 3 하고 보이죠? 오메가 CV 자승이 된다. 이렇게. 바로 이게 바로 누구? 델타 결선의 콘덴서 용량. 그러면 이거를 갖고 지금 우리는 뭐죠? 정전 용량의 C값. 자, 그러면 C로 정리하시면 그러니까 C 델타죠. 자, 누가 넘어가요? C를 뺀 나머지가 싹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3. 자, 오메가. 물론 아시죠? 오메가라는 건 2파이 F죠. 마지막 정리하시고 오메가. 자, 분모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리고 여기가 Q. 자, 이때 콘덴서 용량은 단위가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kVA. 그러면 여기까지가 C가 기본 단위가 뭘까요? 페럿입니다. C의 기본 단위. 그러면 이제 요거 분모에 마이너스 하면 올라가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예, 플러스 3승 보이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쁘게 한번 써주세요. 네, 우리는 델타 결선의 정전 용량 값은 이렇게 해봤더니 3. 네, 그 다음에 지금 V가 빠졌죠. 예, 마음이 급해서 자, 요거 다시 한번 여기가 이게 V가 빠졌죠. 그래서 V 제곱 그리고 요 밑에 있던 마이너스 3승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오메가 V 자승 QC. 자,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 답과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가 KV입니다. KV.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의 3승 들어갔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단위가 뭐라고요? 페럿. 근데 우리는 시험에 그죠? 마이크로 페럿 물어봤으니까 페럿이 마이크로 작아지죠. 그러면 작아지면 우리는 뭐죠? 그렇습니다. 여기가 10의 플러스 6승을 곱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리하면 요 합치 뭐죠? 10의 9승. 그래서 여기가 10의 9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델타 결선의 정전 용량. 그러면 이제 시험장 가서 이런 유도 과정을 다 쓸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여기 델타 결선의 콘덴서 용량은 3 오메가 CV 자승.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3승이 빠지면 뭐죠? 단위가 V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단위를 쉽게 맞추려고 하는 거고. 자, 검정 거 3 보이죠? 그래서 델타의 정전 용량은 분모에 3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Y 결선이면 Y의 콘덴서는 3이 빠져요. Y는 오메가 CV 자승. 10의 마이너스 3승 없으면 단위가 VA 있으면 KV. 여기는 3이 빠집니다. 그래서 Y 결선의 정전 용량은 델타보다 3배 크죠. 즉 델타의 정전 용량은 이 빨간 게 Y 결선이니까 Y보다 뭐죠? 3분의 1 작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메이커 회사의 어떤 기술 노하우인데 저압 콘덴서에 Y보다는 뭐죠? 델타를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델타를 하게 되면 Y보다 정전 용량이 3분의 1 작은데 용량, 출력은 3배가 크죠.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이커 회사가 추구하는 기술인데 우리가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확인할 수 있죠. 딱 보니까 지금 책에서는요 델타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간 전압이 300%씩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3 오메가 12 자승 이랬죠. 델타는 3배 크니까. 그래서 물론 오메가 아시는 것처럼 2파이 F고요. 자, 이 식에서 지금 단위가 VA죠. 그래서 여기 C는 여기가 지금 VA입니다. VA. 그래서 C는 기본 단위. 여기까지 기본 단위가 뭐죠? 페럿.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분자가 VA로 바꿔주기 위해서 KVA를 10의 3승 넣은 거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이때 여기 지금 화면에는 파이를 갖다가 3.14 넣었는데
보통은 이제 계산기에 그죠? Shift 6시 방 맨 밑에 있는 거 해갖고 파이를 그냥 인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는 6승이죠. 그래서 원래 이게 두 개 합치면 10의 9승인데 이런 얘기죠. 이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우리는 아까 델타 결선의 정전 용량을 이렇게 QC 3 오메가 V 자승해갖고 10의 9승을 때려. 이런 경우는 그죠? 여기가 KV니까 바로 40을 때려. 그러면 3하고 이 파이 F 60을 때려. 그리고 전압은 성간전압 380제곱. 그리고 마무리 보죠. 10의 9승 하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지금 왜 답이 두 개냐면 요 답은 3.14로 넣은 거고요. 요 답은 파이로 계산해서 푸는 거. 약간의 오차가 생기죠. 이런 것들은 다 채점위원이 감안해서 계산 과정 보고 하는 거니까 뭐 중요하지는 않죠. 이 흐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델타는 앞에가 3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Y 결선이니까 앞에가 3이 없죠. 그래서 3 빠지니까 오메가 CV 자승인데 여기는 단위가 VA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Y 결선에 정전 용량 하고 싶어. 여기가 KV가 들어가. 그러면 여기는 3이 없어요. 그러면 오메가 V 자승만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다가 10의 9승이 들어가야지 마이크로 페르시아. 물론 요거 뭐죠? 2파이 F니까. 그래서 보시면 요 파이, 우리 화면에는 3.14인데 보통 파이 그대로 넣으니까요. 그래서 책에는 여기가, 화면에는 여기가 VA니까 맞춰주는 거죠. 여기 뭐 볼트 들어간 거고요. 여기는 그래서 10의 6승 합치면 10의 9승이니까요. 이런 거는 이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40 바로 집어넣고 이 파이 뭐 F는 60이니까요. 그리고 전압은 380제곱 여기다가 10의 9승을 때리게 되면 이렇게 풀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3.14넣으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화면에는 지금 답이 두 개지만 선택된 답을 인용해서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